공인중개사도 당했습니다. 분양권 사기. 알고도 깜빡하다가 당할 수 있는, 모르면 100% 당할 수 있는 분양권 사기. 오늘 분양권 사기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틴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경찰서에서 저희 공인중개사 협회 쪽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분양권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살 때, 매수할 때,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은 분양권을 중개할 때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수법으로 공급계약서 그리고 신분증, 대포통장 써서 위조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분양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기 수법이 있는데요.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는 걸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 사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는 매수인, 분양권 사는 사람의 잘못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은 좀 달라지실 겁니다. 우선 분양권을 실제 사고 파는 과정을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분양권은 집이 지어지기 전이라 등기부 등본이 없습니다. 보통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분양자, 계약자죠. 매도인이고요. 이 분양자한테 공급계약서 그리고 신분증, 계좌번호를 핸드폰 문자로 받습니다. 공급계약서, 신분증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요.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일부를 먼저 넣게 됩니다. 이후에 만나서 정식 계약금 넣고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처음에 사진으로, 핸드폰 문자로 사진을 받는 과정에서 사기꾼들이 공급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위조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 계약금 일부를 넣기 전에 원본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증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공급계약서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지우고 이제 다시 쓰게 되겠죠. 컴퓨터로 위조해서 그렇게 보내고 그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갈취하는 수법. 이게 바로 분양권 사기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공급계약서와 신분증을 위조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은 공급계약서 사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당첨자 이미 표시된 컴퓨터 화면을 찍어서 인증하고, 보통 청약홈이나 아니면 아파트 홈페이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공급계약서 발행 전, 즉 정식 계약 전에 사고 파는 방법입니다. 거의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전매 계약을 하기 전에, 그리고 공급계약서 정식으로 발행 전에 화면 캡처, 화면 사진으로 인증하고 그걸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처음에 떴다방 작업 들어간 그런 매물들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 화면을 위조해서 보내주는 거죠. 이거는 사기꾼도 잘못이고, 그걸 중개해준 사람도 잘못이고, 매수인도 잘못이에요. 정정당당한 계약 기간에 그래도 공급계약서가 있었을 때 확인을 하고 했다면 당할 일이 없었겠죠. 매수인이 괜히 욕심부리다가 피보는 경우, 말씀드리지만 사기꾼도 잘못, 중간에 낀 부동산 또는 떴다방도 잘못, 마지막으로 매수인도 잘못, 이렇게 다 잘못을 저지른 경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을 받은 원 계약자가 공급계약서 자체를 위조하진 않아요. 정상적으로 공급계약서 이름, 주민번호, 자기 이름 찍힌 거, 그리고 자기 통장으로 돈 받고 계약서까지 정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을 한 번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팔아요. 안 될 것 같죠? 사기치려면 다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전매 금지 기간에 하거나 또는 계약과 잔금일이 아주 길 때 가능한 수법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공급계약서를 위조하는 게 아니라 재발행 받는 거예요. 보통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잔금일까지 공급계약서는 부동산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공급계약서를 부동산에 맡긴 다음에 분양계약서를 재발급받았습니다. 재발급받아서 또 한번 팔아먹고 또 재발급받아서 또 한번 팔아먹고, 이 재발급 받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워요.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문에 며칠간 게재를 해야 되는 등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상당히 번거로운데요. 뭐 사기치려면 이 정도는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한번 팔았다가 재발행 받았다가 다시 그걸로 팔면서 원본이라고 하고, 그러면 누구나 다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한 매수인들이 여럿 있었고, 이렇게 정말 지저분한 경우에 걸려서 피본 부동산들도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정정당당한 전매 가능 기간에 분양권을 사십시오. 그냥 떳떳하게 하세요. 공급계약서 제대로 발행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사기로 걸렸다 그럼 당당하게 피해자로서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에 신고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이게 분양권 불법 기간에 이런 일을 저지르면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선뜻 신고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한 전매 가능 기간에 계약을 하시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계약금의 일부를 보내기 전에 건설사 또는 시행사에 먼저 이 동호수의 주인이 누구인지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필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권장해 드려요. 건설사, 시행사에 내가 지금 몇 동 몇 호 누구 거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데 몇 동 몇 호의 명의가 누구 생년 몇 월,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 사람이 왔냐, 이 정도 물어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알려줍니다. 맞다 아니다는 알려줘요. 먼저 뭐 그 동호수의 소유자가 뭐 이름이 어떻고 주민번호가 어떻고 생년월일이 어떻고 이거는 알려주지 않지만, 내가 동호수 뭐 101동 101호 뭐 홍길동 뭐 777777 이런 식으로 맞냐고 물어보면 건설사나 시행사에서는 대부분 다 먼저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줍니다. 그러니 건설사, 시행사에 먼저 정당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그나마 사기를 덜 당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웬만하면 다운계약, 업계약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다가 사기 당했다 그럼 나도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신고할 때 뭔가 꺼림직한 마음이 들어요. 또 그 다운계약, 업계약 쓴 걸로 나한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입니다. 그러니 정당한 전매 가능 기간에 계약하시고 다운계약, 업계약 쓰지 마시고 건설사나 시행사에 먼저 확인해 보시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 최악의 경우는 면할 수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사기를 당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변호사 협회장, 경찰청장이 와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당한 계약 기간에 하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쓰지 마시면 내 피해를 어느 정도 좀 더 수월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분양권 사기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